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시한 12시간을 남기고 공격을 닷새 동안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4주째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협상 소식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란은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며 가짜뉴스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전쟁을 4월 9일에 끝내는 걸 목표로 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진실은 뭘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now having really good discussion.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문위를 뺐다며 현재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다며 트럼프의 기만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زیرا عملیات روانی دشمن نخنما شده قطع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باذن الله و من نصر الا من عند الله العزیز الحکیم. 네, 오늘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최후 통첩 시한까지 12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이란과 우리 협상 잘 되고 있으니까 공격을 닷새 120시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속내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예, 트럼프가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다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네. 중간에 또 입장을 확 바꾸지 않을 것이냐 그런 의문들을 가졌었는데 후자로 간 거죠. 트럼프는 이번에 이란에서도 꽁무니 뺐다고 표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다가 한순간에 입장 바꾸는 이번에도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8시간 통첩이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은 발전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랬고 이란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지역의 에너지, IT, 담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모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압박 작전이 어느 정도는 통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협상을 언급한 건 전쟁 이후 처음인데요.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가짜 뉴스다. 트럼프가 꽁무니 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압도적인 이제 군사 타격을 통해 가지고 힘의 논리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싸움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작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풀지 않으면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거기서 다시 5일간의 시간을 벌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의 사위, 그러니까 딸 이방카의 그 신랑 쿠시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제 이 중동 전쟁의 막후에 조언자 내지는 협상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중동 지금 협상 특사로서 그 역할을 자신의 직계 가족이 이제 그게 나섰다는 것은 뭔가 긴밀한 이란 측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게 방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 2001년부터 202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최악의 전쟁을 치렀거든요. 무려 수천 명의 미군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 그리고 3천억 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 3천억 조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알카에다를 격퇴를 시켰지만 결국은 탈레반을 촉출을 해내지도 못하고 또 안정적인 정부 수립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 같은 하고는 군사력도 피기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란은 아프가니스탄 수십 회 대국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지금 미국이 이걸 힘의 논리로 마지막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고민을 하고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트럼프의 속내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누구와 협상을 했다는 걸까요? 트럼프는 이란에서 존경받는 사람과 대화했다고 했는데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teve Witkoff speaking with Mr. President. A top person,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No, not the supreme leader. We don't. Well, nobody heard of the second supreme leader, the son. We don't know if he's living. Mr. President, Mr. President, I know you deploy. Because I don't want him to be killed. Okay, I don't want him to be killed. 트럼프가 언급한 협상 파트너로 모즈타바의 측근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와 물밑 협상으로 종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건데 갈리바프 의장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경력을 쌓았고 테헤란 시장을 지낸 보수 강경파입니다. 다만 갈리바프 의장은 SNS 통해 미국과의 대화는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협상 대상이라고 말한 탑 퍼슨, 모즈타바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란의 협상 파트너로 지목된 실세 갈리바프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장격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예, 갈리바프 의장은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경찰청장을 했고 또 테헤란 시장까지 거쳤던 인사인데요. 예.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또 모즈타파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강경파인데 왜 트럼프가 협상 대상자로 지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때릴 만큼 때렸고 군사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도 이뤄냈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결정적인 공헌을 갖다 자신의 사위 쿠시너에게 그 역할을 지금 맡기는 거 이 자체가 이제 많은 진전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스타바는 지금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이 지금 이란 의회 의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개국 인근의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 그러니까 이런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런 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완전 이란 군사력을 끝까지 끝장을 내달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네들 이제 자국 피해가 워낙 크니까 자기네들도 직접 이란을 상대를 해야 될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도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중동 걸프 해안의 그 국가들을 갖다가 제어해내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행국으로 가버려요. 지금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 그 상륙 그 여단 그리고 해병대죠. 미국 본토에서도 들어가고 이래서 마지막 지금 압박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그런 부분이 바로 대상이 지금 현재 모즈타파의 최측근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갈리바프 의장을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찍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란은 신정 체제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군과 관료들이 일체화된 그런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를 쳐내고 2인자를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웠지만 이란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말은 또 하나의 또 큰 허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전쟁에 관한 중대 발표를 금융시장 개장과 또 마감에 맞춰서 내놓는 이 패턴이 수상하다는 현지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의 이란 기습 공습은 뉴욕 증시가 마감한 지난달 28일 토요일, 또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 것도 지난 20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증시 개장 직전인 23일 월요일 아침에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최후 통첩 시한을 닷새간 연기했죠. 미국 CNN은 이에 대해서 시점이 수상한 트럼프의 이란 발표들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과 올해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도 모두 증시가 문을 닫은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15분 전에 원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한 걸로 나타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좋은 건 개장 직전에, 증시에 나쁜 건 마감 후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걸 공교롭다고 봐야 할까요? 의도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 온라인에는 트럼프의 가족들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국의 지금 현재 서민들, 이게 이제 뭐 에너지 뭐 이런 가격이 불안정한 부분, 생필품까지도 지금 엄청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물가가 불안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트럼프 측근들이나 자식들은 이 기회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럼 대단히 미국 국민들의 정세가 나빠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도 이번 출구 전략을 저는 보는데 5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 지금 현재 유가를 갖다 안정시키고 미국의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절대 쉽게 완전한 승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제한적인 승리를 선언을 하면서 또 기약 없는 뭐 행식이지만은 뭐 정전이나 휴전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선언만 해버리면 이 전쟁은 어느 날 끝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는 사실 지지율보다 주가 지수를 더 신경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트럼프 입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친다. 트럼프가 전쟁도 주가에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저도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한 그런 언행, 그리고 특히 코인 장사도 하고 또 부인이 사업도 하고 가족들이 여러 사업하는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 의사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또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그런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한 욕심도 보였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아마 미국의 다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는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뒤에서 금융시장이 됐던 또는 원유시장이 됐던 거래를 한다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들은 그런 걸 많이 의심을 살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미군 해병대 등 지상군은 중동 지역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와 해병대 등 정예 병력들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8시간 내 세계 어디든 투입돼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파리 공수사단이 작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일본에 주둔하던 트리폴리호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데드라인 27일쯤에 중동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호르무즈 공동관리와 이란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Strait of Hormuz, who's going to be in control of That'll that? be opened very soon if this works. How soon? And who's Maybe- in control of it? Will maybe- Iran still be able to control the flow of oil? Be jointly controlled. Look, and there'll also be a very serious form of a regime change. The people within know who they are; they're very respected, and maybe one of them will be exactly what we're looking for. 네, 닷새 후에 27일에 트리폴리호가 중동에 도착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추가 병력의 중동 지역 집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닷새 동안 시간을 더 주는 연막 작전을 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항방은 트럼프의 거래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양측에서 이제 결국은 수용될지 여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전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란 전쟁에 이제 개입돼 있는 상황이니까 끝장을 보자는 입장인데, 그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리 스캔들로 그 엄청난 정치적 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란 전쟁을 벌리고 나서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완전 이스라엘에서 대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선거도 있어요. 그럼 자당이 아마 큰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자신의 운명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계속 고물가에 또 미국 국민들의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일정 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웬만큼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 압박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상륙함을 갖다 출동을 시키고 미국 본테스트를 하고 팔리 전단 같은 공수여단이 뭐 18시간 안에 다 세계 어디든 들어가는 이 군사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원래는 이걸 작전을 펴려면 이걸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냥 전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거래 기술이 이제 지금 총동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중동으로 집결시키는 트럼프의 속내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 이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구 그거를 통한 에너지 수출입의 중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미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 여부 또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 전쟁을 종결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고 다만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진출입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이란인데 사실 거기 이란의 영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해 지역을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이란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 승인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이 주요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공습 유예 발표 이후에도 이란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약 50분 만에 이스라엘군은 테러 정권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작전 개시는 트럼프 발표 이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이 지난달 28일 알리 하메네이 암살 합동작전에 나선 배경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앞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4년 이란이 배후로 지목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장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복수심을 자극한 설득에 트럼프가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타냐후는 하메네이가 숨지면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전쟁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 두 정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장기전의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심을 자극해서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참 강교한 사람으로 저는 봐요. 자신의 이스라엘 내 정치적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또 옆에 뭐 레바논이라든지 뭐 시리아 인근 공격 폭격을 통해 가지고 항상 전쟁 국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정부 국민들로부터 또 자신의 계속 신임, 자신의 또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 전쟁을 많이 하려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평화주의자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의 그 어떤 정보력 이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에게 전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이제 두 번 다시 이 기회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전 승인 명칭이 장대한 분노지 않습니까? 이란 공격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게 이제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트럼프 접근 정보 요원이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또 폭로하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제사회에 이 이란 전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상당한 뭐 압박을 가했지만 아직 어느 국가 하나
발버둥 붙이고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헬명 동맹이라 그런 뭐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하루 빨리 이 전쟁을 저는 끝내는 판단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어떤 그런 판단에 더 이상 중동전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판단을 트럼프가 가져야 될 것이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란 전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얼마 전에 사임한 조켄트 전 대테러 소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켄트 대테러 센터장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과 또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에 거기 꼬임에 빠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전쟁을 결정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란 측의 그러한 설득이나 또는 설명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지금 나오는 말이 첫째로는 이란의 지도부를 참수하면은 이란 정권이 곧 무너진다 하는 미국 모사드 정보기관의 그런 설명에 상당히 혹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직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해서 마두로를 체포 구금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잘 성공하면은 본인이 큰 공을 세운 것이고 또 11월 중간선거 때 상당히 좋은 영향을 거둘 수 있을 예. 거다 하는 그러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암살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전반적인 걸 종합해 보면은 이번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또는 네타냐후의 그런 설득이나 또는 어떤 꼬임 이런 것이 전쟁 개시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하는 것은 좀 확실한 걸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의 꼬임과 트럼프의 오판이 이번 전쟁을 끌고 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최고 민간 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직접 수상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 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죠. 8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당 상을 비이스라엘인에게 준 적이 없지만 유대인에 대한 트럼프의 공헌을 기린 거라고 생색을 냈는데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22일에 진행될 시상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상대로 한 문화 전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인종차별 반대 시위 당시 철거됐던 콜럼버스 동상 복제품을 백악관 경내에 설치한 겁니다. 해당 동상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볼티모어에 세워졌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던 2020년 7월 그 시위대가 동상을 끌어다가 인근 항구에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음 달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서 이스라엘상 민간 훈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통에 왜 가고 싶을까요? 전 납득이 되지는 않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우스개 소리가 많이 돌았습니까? 엄청난 이 전쟁의 대가는 사실상 앞으로 미국 시민들이 떠안아야 될 그런 엄청난 이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국이 이제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미국으로서 지금 현재 서방 동맹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균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차라리 여기를 집중해가지고 먼저 이걸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이란 문제를 접근했더라도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공감이 있을 건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4년이 지금 지나고 그 수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그거는 또 소홀히 한 채 이 전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그런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한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타냐후는 이걸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 이란의 핵 농축뿐만 아니라 핵시설 완전한 파괴하고 두 번 다시 이란이 이런 중동 국가의 패권 페르시아 국가 역사를 그대로 가진 그런 패권 국가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형편없는 국가로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상황에서 지금 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최고원장으로 지금 트럼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예? 네. 이스라엘 간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아마 네. 국제사회가 비난할 겁니다. 예, 전쟁터에 미국 대통령이 가면 경호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유난히 상에 집착하는 트럼프의 속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